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왜 그렇게 오래 함께 했을까? 수십 년을 돌아보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었던 친구, 오래 함께했던 동료, 때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땐 다치면 또 일어났지만 이제는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몸보다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오래된 관계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보다 누구를 멀리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 가장 깊이 무너졌고 또 사람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인간을 관찰했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조용히 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정약용의 삶과 인간관계 철학. 정약용. 이 이름 앞에는 늘 위대한 실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는 누구보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801년 정약용은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에 휘말려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 잘 나가던 벼슬길이 하루아침에 끊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를 고발한 이들도 있었고 모른 척 등을 돌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이 인간을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바르게 살 수 있을지, 어떤 관계가 진정한 관계인지 끊임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목민심서이고 자녀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이며 제자들과 나눈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먼저 보라. 말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 즉 인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일시적인 친절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삶의 방식을 통해 진심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눈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말한 멀리해야 할 사람의 기준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직접 경험한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한때 함께 나라를 걱정하며 어깨를 겼던 동료들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이야기하고 우정을 말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 오자 그 말들은 모두 공허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자녀 앞에서는 부모로서 헌신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직장 동료에게는 충성을 말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입장을 바꾸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함께 있어도 늘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나도 그 기준에 맞추어 타협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도 말은 늘 그럴듯하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기준 두 번째, 항상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처음에는 그 말에 공감도 하고 위로도 해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바람이 불면 풀도 좋은 방향으로 눕듯 사람도 주변의 기운에 따라 형성된다고. 그는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자꾸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며 발목을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튕겨낼 수 있지만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피로와 상처가 있는 나이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공감과 희생은 다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넘기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만남의 시간과 빈도를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에게 활기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을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이 불평과 한숨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준 세 번째,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권세가 사라지면 반드시 떠난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활발하게 일하던 시절에는 연락이 끊이지 않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는 소식이 뜸해지는 경험. 사업이 잘 될 때는 함께 식사하자며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전화도 받지 않는 경험. 내 아이 결혼식에는 오지 않던 사람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는 경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늘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척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배신감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었던 걸까? 아니면 수단이었던 걸까?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가리켜 이합지교, 즉 이익으로 맺어진 사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임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가 더 지칩니다. 상대방의 계산적인 태도에 맞추어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더 주려고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을 때도 연락을 하는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곁에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인연은 조건이 없습니다. 기준 네 번째,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누군가의 험담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는 저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나를 믿는 거겠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자는 반드시 너의 허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험담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몇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 그 자리를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결국 어느 순간 나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공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 문제가 됩니다.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전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셋째, 무엇보다 그런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나 자신도 점점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고 믿음보다 의심이 앞서게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는 입을 닫고 자신의 허물을 볼 때는 더 크게 보라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바르게 돌아보는지에서 나온다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서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기준 다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빴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 함께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의 덕목을 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는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이것은 비단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쳐서 쓰러지는 것은 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대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변명을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반복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지만 당신의 책임까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데 쓰지 마십시오. 기준 여섯 번째, 나의 성장을 막는 사람. 이것은 가장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의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 나이에 무슨 일하고 말하는 사람,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쓸데없는지 이라고 말리는 사람, 변화하려는 나를 보며 왜 멀쩡히 있던 걸 바꾸려 하느냐고 붙잡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나이는 배움을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나의 성장을 막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걱정에서, 때로는 시기에서, 때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나에게 투영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서 오는 말이든 간에 내 안의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대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60대, 첫 번째 책을 쓴 사람도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꺾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에서 나왔더라도 그 말이 당신의 삶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기준 7번째, 양심보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강하게 경계했던 유형입니다. 그는 평생 두 가지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로 염, 즉 청렴함과 예, 즉 올바름이었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이 바로 욕심 앞에서 양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보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이익 앞에서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원칙을 말하지만 불리할 때는 모른 척하는 사람.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의 이득을 위해 가볍게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세상 물정에 밝아 보이기도 합니다. 처세가 좋고 말이 청산유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욕심을 따르는 삶은 잠시는 빛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나 자신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타협이 늘어납니다. 작은 타협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양심과 원칙은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흔드는 사람 곁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멀어지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람이 있다고. 당신이 진정한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이 말한 멀리해야 할 사람의 기준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이익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나의 성장을 막는 사람, 그리고 양심보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 이 중에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오래전에 그런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생각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단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경험에서, 상처에서, 그리고 깊은 성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느꼈고 충분히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지혜로 바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의 관계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했듯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도 더 맑고 고요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좋은 사람 곁에서 보낸 따뜻한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들이 당신의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